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지다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구, 바로 주민자치회인데요. 이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지역 문화를 바꾸고 또 내가 살아가는 마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는 특히 이 주민자치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어진동 주민자치회 정성원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원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정성원입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또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평범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이제 시작한 어진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현업에 종사하면서 마을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원 회장님을 모습을 딱 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주민자치 회장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굉장히 젊은 회장님이시죠? 네, 어떠세요? 직접 활동을 해보시면? 세종시를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 24개 읍면동 중에 30대 회장님들이 3-4분 정도 계세요. 네.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젊은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젊은 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허용적이시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하는 또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즐겁게 마을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세종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중에 3-4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정성원 회장님이신 건 맞습니다. 네. 네. 어진동 주민자치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어진동 주민자치회는 24개 읍면동 중에서 마지막으로 시작된 주민자치회입니다. 굉장히 의외예요. 어진동이면 초창기에 생겼던 동네이기도 한데. 네, 어진동 전체 인구수가 네. 독립된 동으로 하기에는 인원이 되게 적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도담동과 함께 주민자치회나 모든 단체들이 함께 움직였고요. 그런데 이제 한뜰마을 4, 5, 6단지 입주가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10,000명 이상의 주민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도 그렇게 해서 24번째로 시작이 됐고요. 네. 현재는 이제 한 20여 분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들 또 20대부터 80대까지 와.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게 드디어 어진동이 뭔가 완성이 됐고 또 어진동 주민자치회도 완성이 돼서 더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회 활동은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제 원래 주된 직업은 입시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주 7일 동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아이들 눈에 비친 저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른이잖아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어른에게 있다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저라서 그런 그 책임감의 일환으로서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직접 나서야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들만 전하는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있어, 선생님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이고 싶었고 그런 어른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순수하게 마을을 돌보고 마을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들이 결국 우리 정성원 회장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어진동 행복복지센터가 또 개청이 돼서요. 주민들 편의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새로운 청사는 어떤가요? 어진동이 새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청사도 굉장히 좋고 깨끗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어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어진동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했고 새만금 개발청 또 세종 도시교통공사 이런 여러 기관들이 사용을 하던 건물을 이제 어진동 출범과 함께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건물은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좀 손볼 곳도 많아요. 근데 세종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모든 것들을 리뉴얼해서 오픈하지 못한 상태라서
뭐 좀 헌집 같은 느낌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보수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그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또 사람들은 다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저희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MZ예요. 네. 20대, 30대 우리 직원들인데 너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때로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서 저녁에 8시, 9시, 10시에 가도 직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게 되게 고될 수도 있는 일상일 텐데 서로 웃으면서 같이 서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자치회장이지만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간식도 나눠 먹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누군가의 엄마고 또 형제 자매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제자리를 찾아간 그런 느낌인데 또 그곳에서 어떻게 담겨지느냐가 또 중요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시민감사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시민감사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이제 목적은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감사의 투명성과 또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교육행정이나 법률이나 회계 건축 분야, 위생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학교 정기감사에 투입을 시켜서 네. 그 교육 공무원과 같은 위치에서 학교 감사에 투입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사실 제가 거기서 제일 어려요. 그렇군요. 네.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하지만 이제 교육청에서 또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3년째 감사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감사 분야가 다 정해져 있어요. 감사관님들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예. 이제 학교의 학교 폭력 그리고 교권, 학교 운영 위원회 이 세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어떤 감사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관 활동을 할 때에 그런 학교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픈하지 못하게 서약을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에도 그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크고 작은 지적도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드백을 꼭 하게 해줄까 피드백을 주세요. 네. 이런 부분 이렇게 개선했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세종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고 세종교육 그 캐치프레이즈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거든요. 네.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 꼭지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감사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장님에 대한 정보를 제가 봤을 때 좀 생소한 게 다른 출연진과는 다르게 MBTI가 적혀 있더라고요. ESFP라고. 네. 어떤 이 ESFP는 어떤 성격 유형인가요? 사실 저는 저의 성격에 대한 소개보다는 네. 저는 사실 전형적인 I의 성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는 제가 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과거인데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고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1, 2학년 학생들은 일기를 쓰고 그렇죠. 또 일기 또 검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안에 가둬놓고 숨겨왔던 그런 내용들을 언젠가부터 일기에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쩌면 선생님한테 SOS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학년 때 일기를 썼을 때 1학년 당시 선생님이 그거를 좀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이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심지어 너무 힘드니까 그 괴롭히는 친구들 부모님을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네. 너무 힘들다. 근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포기했고 그냥 죽는 것밖에 없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많이 단념하고 좀 삶의 의지 같은 게 되게 없어졌어요. 어린 나이긴 했지만.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왜 부모님께 얘기 못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당시에 되게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힘드셨어요.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그래서 좀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지만. 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나니까 저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근데 그 순간 되게 녹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내 편이 하나 생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도 나누면서 뭐 이렇게 많이 치유되고, 선생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공부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숨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활동도 더 열심히 하면서 제가 점점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원도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렇게 저 괴롭혔던 애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다 내 편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또 인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래서 저는 좀 성격이 변하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변한다고 생각해요. 네. 환경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쩌면 제가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아이들 대하는 그런 마음도 좀 다른 것 같고 학교 폭력을 대하는 마음도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2학년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지금의 정성원 회장님을 제가 뵐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신 분이 또 우리 아이들 옆에서 또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그 아이들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SFP를 제가 좀 잠깐 살펴봤더니 그 어디에서나 인싸이고 왜 내향적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서 어디서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낙천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성원 회장님을 뵈니까 딱 들어맞는 그 MBTI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러시아, 에스토니아 이쪽 관련된 여행 책을 또 쓰셨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러시아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러시아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고요. 그래요? 네, 네. 출판사에서 러시아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던 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된 동기를 알게 되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당신이 하는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 이런 물음 속에서 저가 그러면 여행의 가이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네. 학생들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정말 성적하고 등급만 얘기하는 입시 강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 얼굴에 서린 그 슬픔이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순간부터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 교실에서 나누는 대화들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아이들하고 좀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 이른바 우리가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같이 먹고 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것은 여행인데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여행 많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입시 강사는 방학이 없거든요. 더 바쁘시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나라서부터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 바뀌고 제가 알지 못했던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읽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여행의 특징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곳들을 가요. 하지만 여행 끝나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그날 느꼈던 느낌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뭐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똑같은 곳을 갔지만 나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상대방이 느꼈다는 거에서 되게 놀랍고, 그러면서 여행이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해져 가요. 나도 오늘 좀 느껴봐야겠다. 나도 이곳을 느끼고 가야겠다. 이렇게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러시아를 가게 됐고, 러시아의 뭐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토크 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 소도시들을 여행을 하고 사실 책을 쓰기 위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여행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이제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였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정말 습작의 고통을 느끼면서 네, 작가가 또 힘들죠. 맞습니다. 예. 네. 아이들이 함께 떠났던 여행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서로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행이 굉장히 특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성원 회장님께서 여행 작가로서 방문한 나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예요?
뭐 사실 여행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나라를 여행했느냐보다 누군가와 여행을 했느냐. 저는 그렇죠.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시 같이 여행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게 자꾸 좀 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 네. 좀 뭐 이런 표현은 미안하지만 자꾸 뚱뚱한 캐릭터였거든요. 학생을 말하시는 네. 거죠? 예. 근데 이 학생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또 학교에서도 또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폭력 당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알고서 사실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여행을. 근데 네덜란드 하면은 또 고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 여행하면 저희가 이제 예술 여행을 하거든요. 계속 박물관도 다니고 미술관 다니고. 근데 이 아이가 그 고우라는 인물에 되게 집중하면서 당대에 되게 가난하고 고독했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에는 정말 미술의 거장이 되었는데 미술을 통해서 자기처럼 힘든 친구들을 좀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중3 때 진로를 자기가 예술고를 가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 꿈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에 정말 예술고를 갔고 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 치료사가 돼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돕는 꿈을 이제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자연 풍광이나 아름다운 나라 많죠. 근데 그 아이 때문에라도 네덜란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여행이었을 것 같고 또 진짜 우리 아이들은 진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진짜 잠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잘 깨워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원 회장님께서 또 그 입시 선생님이시면서 컨설턴트도 하시잖아요. 오랜 시간을 해오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컨설턴트의 역할은 네. 뭐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입시 코디 같은 역할을 해요, 사실. 그래서 아이의 스펙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아이 스펙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주고 이런 네.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컨설팅은 좀 진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학원에 학생이 들어왔는데 선글라스 끼고 들어온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좀 부축하듯이 하고 들어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중학교 때 뭐 되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오늘 네. 학교 폭력 얘기를 많이 많이 하네요. 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중학교 때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음.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가 그 유학마저도 좀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케이스였는데 이제 대인기피가 심하다 보니까 밤낮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아이 사연을 듣고 저도 이제 과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너는 이렇게 외면을 할 거냐, 도망만 칠 거냐 막 하는데 처음에 만난 지 한 30분도 안 됐는데 진짜 아이가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어요. 제 네. 앞에서. 그래서 선글라스부터 벗어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너를 괴롭혔던 친구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전을 했고 아이하고 같이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는 학원이 입시 학원이었는데 그러네요. 이 아이의 어떤 목표는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서 군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아예 제 교실에 넣어놓고 초등학교 3학년이 오든 중학생이 오든 얘는 왼종일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막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제가 수업하다가 옆에 가서 막 쿡쿡 찌르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랑 이렇게 동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에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군대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좀 부적응하면 어쩌지? 정말 제발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정말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네. 근데 제대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듣진 못했고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올 때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군대 제대 잘했고 이번에 제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가게 네가? 이러니까 엄마랑 같이 과일 가게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사실 기쁘고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애가 이제는 사람 대하는 일을 하겠다고 이제 과일 가게 사장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정말 잘했다. 그리고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텐데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막 선생님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너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입시 컨설팅 사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의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때로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에서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그러면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시 컨설팅 일도 지방대 갈 수밖에 없는 아이를 제가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게 할 수 있는 능력 저한테 없거든요. 그러나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이고 싶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입시 컨설턴트보다는 인생의 멘토 그 명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왠지 저도 선생님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요. 2024년에 이제 어진동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자치회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축제가 아주 대단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그 사업이었나요? 좀 세종하면 노잼 도시다 이렇게 조금 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도시 그리고 외부에서도 좀 올 수 있는 매력 도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상상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돼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으니까 맞아요. 서울의 모 백화점 앞에만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진동 주민자치회가 하기 전에 이미 네. 도담동에서부터 제가 어진동 마을계획단에 들어가서 어진동이 이제 개청을 하게 된다면 겨울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축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수익금들이 정말 보살핌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진다면 정말 나눔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 축제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고 네. 다행히 어진동 주민들께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셔서 작년에 그 결실을 좀 맺을 수 있었어요. 그날 되게 눈이 많이 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막 많은 시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너무 그 장면이 극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개막식 하는데 정말 한방눈이 펑펑 내렸어요. 날씨가 도와줬네요. 네.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좀 더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또 체험 프로그램이라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볼 계획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대 회장들이 포진되어 있는 네. 동네가 바로 옆동인 나성동 다정동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회장님들과 벌써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연합으로 같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1월부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월인데 벌써 올해 12월에 있을 크리스마스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꼭 적어놨다가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세종 인사이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 정성원 회장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어른으로 또 주민자치 회장으로 많은 활약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진동 주민자치회 정성원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마을 일을 주민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조정하고 또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인인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